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9번째 도시 재개발, 지역개발 파트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두 주제가 굉장히 쉬운 주제고 글만 읽어도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아주 쉬운 편입니다. 올해 6월, 9월에는 다 도시 재개발 쪽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제 보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 6월 모평 2번 문제를 보면 자, 도시 재개발 사례가 나오는데 항상 재개발 사례는 하나는 다 때려 부시자고 하는 철거 재개발이고 하나는 기존 건물을 살리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는 자,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경관을 개선했다.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약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죠. 이런 재개발을 우리는 수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복 재개발은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완전히 전면 철거하고 기존의 달동네 지역은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전면 철거의 재개발 방식, 이런 재개발을 우리는 철거 재개발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복 재개발인지 철거 재개발인지 요걸 읽은 다음에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항목들 몇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철거 재개발 쪽은 돈이 많이 들죠. 건물을 다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본 투입량이 많다. 자본 투입 규모가 크다. 돈이 많이 든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층수를 높이죠. 그래서 재개발 이후에 건물 층수가 높다. 자, 건물 층수가 높은 장점이 아무래도 토지를 더 몇 배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재개발 이후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 증가율이 재개발 이후에 자,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자, 반면 수복 재개발 혹은 우리가 뭐 보존 재개발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수복 재개발과 보존 재개발에서는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더 높겠죠. 기존 건물 활용도는 더 높다. 자, 그리고 재개발 이후에 기존 건물에 살던 그 사람이 다시 정착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기 살고 있던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거주민이나 원거주민이 다시 이 동네에 정착할 비율, 자,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높다. 자, 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글씨를 보통 선택지에서 제시하니까 어디에서 높은지 낮은지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2번 문제 같으면 가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내는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가가 지금 수복 재개발이니까 그림에서 수복 재개발의 특징하면 건물의 평균 층수는 낮고 자, 자본 투입 규모 적고 자,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시면 D 4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올해 9월 목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바로 읽어보면 나의 개발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이 증가했대. 자, 나아가 보니까 과거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던 이 하천을 다시 복원했대. 자, 하천을 다시 복원하면 당연히 시민의 휴식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 다의 개발은 보존 재개발의 사례다 라고 있는데 다가 노후화된 주택들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꿨대요. 이건 보존 재개발이 아니죠. 철거 재개발이죠.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가의 개발은 다의 개발보다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다 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한옥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건 보존 재개발 혹은 수복 재개발의 사례죠. 그래서 기존 건물 활용도가 가가 더 높다는 디귿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에 가다 개발은 모두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하천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뭐 시청이나 아니면 뭐 나라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니 지역이 주도해서 하천 다시 파자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지역 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진 건 아니니 니을도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올해 6월 목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기존의 낡은 공장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 자, 요 기억의 방식은 철거 재개발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니은에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
요건 수복 재개발을 설명하는 거죠. 수복 재개발 혹은 보존 재개발.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철거 재개발 아니고 수복 재개발의 방식이니까 기억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gentrification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글을 읽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 하지만 성수동에도 뜨는 동네에 어김없이 뒤따르는 gentrification이 발생하면서 높아진 건물 임대료에 초기부터 이름을 알렸던 원조 가게들이 여러 문을 닫게 되었다. 자, 어떤 동네가 입소문이 나서 뜨게 되면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들이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버려. 임대료를 올리니까 그 원조 가게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요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흐름이야. 뜨는 동네는 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버려. 그러면 그 임대료를 못 내는 원조 가게 사장님들은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gent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자, 디귿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원조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 국어 문제 같이 풀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에 자,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상생 협약이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선택지 보면 니은을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의 상권으로 변화시키면 이게 다양하겠어, 맞지? 어디 가나 스타벅스, 맥도날드 있으면, 맞지?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상권을 변화시킨다. 그럼 오히려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디귿은 틀린 겁니다. 자, 리을에 기억은 니은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는 철거 재배가 기억이 더 크죠. 정답은 니은 리을 2번입니다. 자, 올해 6월, 9월에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지역개발 파트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성장 거점 개발, 균형 개발 요 두 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역 개발 방식은 크게 요 두 가지입니다.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 자, 성장 거점 개발은 성장 거점을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하자 하는 방식인 거죠. 성장 거점을 먼저 정해. 자, 이 성장 거점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신인 아이돌에 자, 아이돌 띄우는 전략. 인기 멤버만 주구장창 내보내자 전략.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균형 개발은 오히려 낙후 지역에 투자해주는 전략이에요. 자, 낙후 지역에 투자해서 균형을 맞추자. 우선 투자. 자, 그러면 거점 개발의 장점은 이게 효율성은 엄청 좋다는 거야. 단기간에 경제 성장 효과는 뽑아진다. 자, 균형 개발은 반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지. 지역 간 균형을 맞추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 성장 거점 개발은 누가 주도하냐면 중앙 정부에서 성장 거점을 정하고 자, 거기에 집중 투자하니까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의사 결정으로는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향식 개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균형 개발은 낙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의견을 내고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발, 상향식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 거점 개발은 주로 아직까지 경제 성장을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채택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 성장 초기였던 1970년대에 성장 거점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가 1차 국토계획이죠. 1차 국토계획. 그래서 1차 국토계획 때 했던 일 하면 1차 국토계획 때 했던 일 하면 우리나라가 산업 기반 자체가 부실했으니까 1차 국토계획 때 산업 기반을 조성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장 거점으로 찍은 데가 수도권하고 남동임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남동임의 요 두 지역에 집중 투자했다. 자,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자, 1차 거점 개발의 핵심 전략 두 개. 산업 기반을 조성하자. 수도권 남동임해를 거점으로 정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도권 남동임해 지역만 모든 경제력이 몰린 거야.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의 치명적인 단점이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균형 개발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던 1990년대 이후 채택했습니다. 1990년대가 우리 3차 국토계획인 거 아시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했던 4차 국토계획 때도 여전히 균형개발을 적용해서 개발 전략을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국토계획 때 주로 했던 일을 시험에 물어보는데 4차 국토계획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수도권 집중도는 한 번도 완화된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균형개발해도 사람들은 막 수도권에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자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핵심 전략을 취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략이 세종을 만들어서 정부 종합청사를 보내버리자. 자, 그리고 혁신도시 10개를 만들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버리자. 자, 그리고 기업도시 4개를 만들어서 민간기업도 보내버리자. 라는 게 수도권에서 보내버리자. 이게 핵심 전략이야. 균형개발의 핵심 전략. 언제 때? 4차 때. 4차 때 핵심 전략. 자, 3가지. 4차 때 핵심 전략 3가지. 요 3가지였다. 균형개발 핵심 전략. 거기다가 플러스 4차 때 했던 게 뭐 친환경 국토를 조성하자. 자,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토를 만들자. 뭐 열린 국토와 관련된 전략. 자, 요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가장 핵심은 일단 균형을 맞추자. 그러니까 핵심. 그 다음에 뭐 친환경 국토를 만들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토를 만들자 하는 게 4차 국토계획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 개발의 단점은 뭐냐면 낙후 지역에 투자해 주니까 이게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자, 라는 단점이 있고, 자,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 모두 우리한테 뭐 해달라 자꾸 요구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가 좀 커지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1차 국토계획의 사례, 4차 국토계획의 사례를 이런 식으로 주고, 자, 선택지 풀이를 할 때 거점개발과 균형개발을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풀이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왼쪽에 22학년도 수능 2번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자료의 일부이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기역이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자. 뭔가 기반 시설도 없었나 봐, 맞지? 그리고 수도권 남동 이외에 집중 투자하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1차 국토계획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니은은 세계적 국토 경쟁력을 강화하자. 자,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해보자. 지역별 특화 발전을 해보자. 지역별로 잘하는 거 밀어주자. 자, 그리고 환경도 생각하자. 자, 이거 뭐야? 4차 국토계획, 4차 국토계획. 자, 그럼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기역 시행 시기에 고속철도가 처음 개통하였다. 이 고속철도 KTX는 2000년대에 개통됩니다. 2000년대 개통. 자, 그러면 이거 틀렸고요. 자, 2번에 개발 제한 구역이란 건 서울에서 처음 지정이 됐는데 요 지정된 시기가 197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기역은 니은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자, 기역 1차 국토계획 1970년대. 자, 니은 4차 국토계획 2000년 이후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에 니은 시행 시기는 기역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낮다. 자,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현재로 올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시행 시기 2000년대 이후가 70년대보다 집중률이 더 높죠.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균형 개발은 니은. 자, 거점 개발은 1차 국토계획 기역이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지리 벼락치기, 도시재개발, 지역개발 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